안녕하세요. 건강신박대입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 암 환자 수가 무려 18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 암 환자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암에 걸리고 나서 시간의 속도에 대해서 회색론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시간이 늦게 가는 것도 필요하구나.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모두에게 마냥 의미 있게 흘러가기만을 기대해 보네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전 세계 의학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암 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요?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것들이 발암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라며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한 삶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신바트 시작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음식 6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젓갈입니다. 입맛 없을 때 흰쌀밥 위에 짭짤한 젓갈. 반찬 하나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젓갈류들은 한국암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짠맛과 감칠맛이 깊어 우리는 이 같은 젓갈을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는데 소금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각종 식재료들이 소금에 절여져 숙성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생성되며 이런 것이 생산 과정이나 젓갈 속에 들어있는 아민이라는 성분과 결합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음식을 맛깔스럽게 보이기 위해 붉은색을 내는 발색제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을 첨가하는데 이 첨가물 역시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 만들어져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흔히 바닷가 근처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젓갈이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젓갈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젓갈의 재료를 잘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젓갈은 붉은색을 내기 위한 아질산 나트륨을 비롯해 각종 감칠맛을 내기 위해 글루타민, 산나트륨, 조미료와 백설탕 등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전문가들은 이렇게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간 젓갈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숙성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유산균들조차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젓갈류를 구매할 때는 식품 첨가물이 최대한 적게 들어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먼저 건강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염장된 음식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화로 구워 먹는 고기입니다.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고기의 탄 부분을 먹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먹고 안 죽어 그냥 먹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보통은 고기가 타면 탄 부분만 잘라내고 먹게 되는데요.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발암 물질이 기름에 녹아 고기 전체에 묻기 때문에 탄 부분을 잘라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또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에는 아세트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과 미세먼지까지 들어있다고 하네요. 특히 적은 양을 먹더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 환경돌연변이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류를 바싹 구워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이 69%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고기를 불에 구워 드실 때는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석쇠 등에 이용해 불꽃이 직접 닿은 상태로 가열시 유해독성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화로 굽는 조리법은 피하고 프라이팬 등을 이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이젠 식사 후 커피를 즐기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점심을 먹은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코스나 다름없죠. 그러나 식후 1시간 이내에는 커피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평소 빈혈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러나 이렇게 식사 후 곧바로 마시는 커피가 오히려 암 발생 원인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실 경우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과 카페인 성분이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만성 피로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 탄닌과 철분이 결합하여 탄닌철로 바뀌는데 이 과정의 속도가 위장에 철분이 흡수되는 속도보다 300배나 빨라서 인체에 흡수가 되지 않고 소화마저 어렵게 만듭니다.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생기거나 신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만성 피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식도 괄약근을 약하게 만들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커피에 함유된 당분이 혈당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켜 당뇨 발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식후 커피를 마시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 후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알루미늄입니다. 다들 일주일에 고기 몇 번 드시나요? 흔히들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판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아놓고 구워 드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호일을 이용해 고기를 구워 먹게 되면 알루미늄의 안 좋은 성분과 함께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쌓인 알루미늄은 신경계 질환이나 불임, 치매, 암, 기억력 저하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식약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을 가한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신장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서 체외로 배출되지만 일부는 체내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몸에 쌓인 알루미늄은 암을 유발시키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치나 된장, 스팸, 컵라면, 단무지 등은 한국 사람이면 너무도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이는 산도나 염분과 산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음식들이 알루미늄 용기에 직접 닿으면 알루미늄 성분을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인체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옛 감성으로 흔히 쓰이는 양은 냄비의 경우 대부분 알루미늄 성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냄비에 코팅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염분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 등을 조리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쿠킹 오일로 감싼 뒤 음식을 구워 먹거나 호일 위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염분이 많으며 산도가 높은 음식을 보관하는 것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알루미늄 식기보다 도자기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뜨거운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팔 끓은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탕과 찌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행복 중에서 먹는 행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인체에는 이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을 입에서부터 위까지 전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도인데요. 식도의 역할은 구강에서 섭취된 음식물을 위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전달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식도의 근육층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연동운동을 통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음식물을 이동시킵니다. 또 다른 역할로는 위로 내려간 음식이 다시 역류하지 않기 위해 위와 식도의 접합부에는 괄약근이 존재해 위 속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식도 점막 세포가 뜨거운 물 또는 뜨거운 차에 의해서 손상을 받고 염증이 발생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세포의 DNA의 변형이 발생하여 식도암이 유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차의 온도가 60도 이상인 경우 식도암 발생률이 90% 증가하였고 차가 식기 2분을 기다린 사람이 6분 기다린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뜨거운 음식이나 물은 충분히 식히고 마시는 식습관이 식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료들을 바로 마시게 되면 음료가 흘러들어가는 구강 또는 식도에 가벼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식도에는 통점이 없어 통증이나 위험, 신호를 느낄 수 없을 뿐더러 위장과는 다르게 보호막이 없어 더욱 손상을 크게 입게 되는데 식도 점막 내 세포가 뜨거운 음료에 의해 염증이 생겼다가 나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세포 자체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입술을 댔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가 딱 먹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찌개 요리를 드실 때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 넘치는 상태에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저어서 식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1. 심장병. 튀긴 음식을 먹으면 고혈압, 낮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 및 비만에 일으킬 수 있으면 이는 모두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2건의 대규모 관찰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튀긴 음식을 더 자주 먹을수록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튀긴 생선을 먹는 여성은 한 달에 13회 섭취한 여성에 비해 심부전 위험이 48% 더 높았습니다. 반면에 구워지거나 구운 생선 섭취가 증가하면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관찰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이 많이 함유된 식단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위험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 당뇨병.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먹으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 미만으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았습니다. 또한 2개의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튀긴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와 제2형 당뇨병 위험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46인분의 튀긴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인분 미만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비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9% 더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7회 이상 튀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1번 미만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55%더 높았습니다. 3. 비만. 튀긴 음식은 튀기지 않은 음식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포함하므로 많이 먹으면 칼로리 섭취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의 트랜스 지방은 식욕과 지방 저장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추가 칼로리가 없는 경우에도 트랜스 지방 섭취로 인해 뱃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지방의 양보다는 지방의 유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8년 동안 41만 명의 여성의 식단을 검토한 관찰 연구에서 트랜스 지방 섭취를 1% 늘리면 정상 체중 여성의 체중이 0.54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체중인 여성의 경우 트랜스 지방 섭취가 1% 증가한 결과 연구 기간 동안 1.04kg의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단일 불포화 및 다중 불포화 지방 섭취의 증가는 체중 증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튀겨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하지만 고온에서 튀겨낸 음식들은 몸에 좋을 리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감자나 밀가루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암의 발병률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국제암 연구소가 인체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한 성분으로서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120도 이상의 고온으로 장시간 조리할 때 음식 안에 존재하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과 포도당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아크릴 아마이드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신장암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온의 기름에서 튀겨내는 각종 튀김뿐만 아니라 오븐에서 굽는 빵이나 과자 또는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되는 음식에 따라서 고온에서 조리된 튀긴 음식들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